시장의 빠른 회복에는 무엇보다 우리 동학개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지금부터는 증시 고공행진의 주역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8.15 이후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제 곁에는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우리 양태원 임주화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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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대 이렇게 젊어지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젊어지는 어떤 선남 선녀 반응이 없으시네요. 선남 선녀가 함께하는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두 분이 더블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공개 전에 뭐라고 할까요? 사전에 인사차 오늘 특집 방송에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더블로 일단 제목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를 여쭙기 전에 이 두 분이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저는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한 계기를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리더세요? 저 팀장님이. 우리 임 대표님이 팀장이시면 네. 두 분이 함께 하신 계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팀장은 저고요. 부팀장은 양태원 대표님이십니다. 팀 원이죠, 저는. 아니, 부팀장입니다. 네. 일단 직급을 너무 낮춰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만나게 된 거는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좀 신선한, 그리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국경제TV에 있으셨기 때문에 노하우들을 좀 더해서 제가 기술적인 걸로 구현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너무 사실 좀 많이 설레었던 게 그 양태원 대표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 기술을 들고 튈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틀고 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하고요. 아무래도 알려주시다 보면은 본인의 노하우는 살짝 가리고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치게 됐고요. 좀 시행착오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뭐 하자고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하시고 거절도 많이 하시고 뭐 많이 이렇게 밀쳐내셨는데 결국은 제가 사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걸 다 샅샅이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건 무슨 기자요? 연예가 중계 같은 곳에서 아이돌 그룹의 결성을 여쭤보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조합인 건 분명합니다. 자, 더블로 프로젝트. 이 더블로 예전에 더 블루라는 손지창, 김민정의 더블로가 옛날 사람. 저도 알죠, 근데. 그렇죠. 우리는 뭐 다 아시죠, 뭐. 그 더블로가 있고 더블로 요새 유행어 있잖아요. 묻고 더블로가 뭐 이런 유행어가 있는데 더블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양태원 부터.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저희 더블로 프로젝트는 동학개미들이 1차전은 승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400에서 지금 2400까지 결론적으로는 동학개미들 우리 주린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승리죠. 근데 1차전 상승장이 이제 거의 마감이 되거나 이제 끝이 있겠죠. 주식시장이 뭐 천년만년 상승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횡보 박스권 장세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전에 승리한 동학개미 주린이들이 2차전에 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익도 좀 더블로 좀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노하우도 좀 더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팀을 결성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서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 동학개미 분들의 계몽을 시켜가지고 박스권 장세 조금 조정 장세에서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기대가 큽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두 분의 활약 저희가 기대를 해 보면서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장점도 한번 매력이 무엇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두 분이 또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8월 이후에 우리 시장 부터 시작해서 당장 이번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대응 방법 이거는 저희가 그 강의를 다 들은 후에 저희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 질문부터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아니라 두 분이 이제 더블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 중에서도 우리 이번 주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자가진단 테스트, 주린이인지 아닌지, 나의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져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거는 리더이신
우리 네. 임주아 파트너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네. 다음과 같은 10개의 테스트 안에서 내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주린인지 아니면은 태어났지만은 얼마 전에 주식을 시작하셨지만은 굉장히 주린이를 벗어나신 분이신지 아니면 정말 혼자서도 매매를 잘하실 수 있는 주른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0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네. 10개의 문항 중에서 뭐 몇 개 OX로 간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7개 이상이면 주린이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3개에서 6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조건 검색식이라던가 포착 신호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은 했는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혹은 종목이 너무 많이 살 게 있지만 그중에서 딱 한두 개만 사야 될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이 필요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2개 이하는 사실 주른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잘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보를 그냥 다양하게 수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뭐 특집이니까 가능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테스트 짧게 해보고 본격적으로 두 분의 강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네, 첫 번째 문항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뉴스나 정보, 주변 추천으로 종목을 선택 매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 매수 하락 시 어떤 회사인지 알아본 적이 있다. 세 번째는 신용을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적고 종종 사용한다. 네 번째는 신용은 매수한 종목이 하락 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5번, 저 얘기인데요. 2,000원 주식과 2만 원 주식 중 2,000원 종목이 좋다.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게 네. 저희가 뭐 어디에서 캡처를 떠가지고 질문을 가져온 게 아니고 실제 저희 손으로 정말 만들어 놓은 질문이거든요. 10개의 질문 자체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거를 그냥 흘려들으지 마시고 OX를 실제로 한번 다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내가 몇 개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주셨던 1번부터 5번까지 문항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은 속도로 또 읽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화면에 네.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저도 여기서 5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눈에 한 좀 4번 보입니다. 정도가 아마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요,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종목 매수한 종목이 빠졌을 때 그 평균 단가 다시 말해서 물타기죠. 네. 그래서 사용을 보통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두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목을 사고 나서 사기 전에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인지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고 나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회사인지 그때부터 그래요. 분석 들어가고 이런 적이 종종 있다. 이런 핵심 포인트들이 있으니까는 그래요. 테스트를 해주시면 될 네, 것 1번부터 같습니다. 5번까지 문항 중에서 과연 내가 속하는 건 몇 가지인지 5를 세주셔서 그 숫자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5번 문항까지 봤고요. 6번 문항부터 10번 문항까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임조아 파트너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화면 보여주시죠. 네, 6번입니다. 고가권 상승한 종목보다 바닥권 하락 종목이 심리적으로 안심돼서 바닥주를 산다. 7번. 매도하고 나서 팔고 나서 매도한 종목이 내가 판 자리에서부터 더 올라갈까 자꾸 확인하게 된다. 8번. 내가 사기만 하면 종목이 하락하는 머피의 법칙이 있다. 9번. 무조건이죠, 무조건. 주식 매도 후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라도 사고 싶어서 검지손가락이 불안하면서 간질간질하죠. 10번.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났는데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면 수익이 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10번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6번부터 10번 문항까지 쭉 봤는데요. 그래요. 저도 여기 또 속함이. 예, 또 소주 마시는 소리가 나던데요. 네, 네.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을 쭉 봤습니다. 그럼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 이제 OX 네. 나오고요. 또 어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항 중에 5를 몇 개를 선택하셨는지 5의 숫자를 합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표 있으시면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니 요거는 아니고요. 네, 이거 아니고요. 예, 요거는 조금 네. 이따 제가 퀴즈 설명드릴 결과표. 거고요. 퀴즈 결과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결과표가- 네, 이거네요. 잠시만요. 7개 이상 줄이니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네. 다각도로 단점을 보완하고 쉽게 주식을 설명드리면은 2개 이하다. 5가 2개 이하일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매매하시는 것처럼 상승장에서 횡보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써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꾸준히 그 매매에 대한 수익 모델을 정립하신 걸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3개에서 한 6개 요 정도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에 좀 민감하게 그나마 그래도 나요. 한 6개, 5개 정도, 3개, 4개 정도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괜찮으신 건데 좀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구간에 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7개 이상이라고 하시게 되면 시장 변화하면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7개 이상이신 분들이 주린이라는 거죠. 네, 소위 그건 말하는. 절대적으로 주린이기 때문에 7개 이상이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지금 매매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야, 이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는데 이런 차트 또 어디서 이렇게 또 구하셨는지 만드셨는지 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둘이 꽤 만들어- 긴 시간 만드신 만들었죠. 거예요? 네. 이거 그래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채팅창 그래도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짜리 주식이라도 사야 속이 시원함. 아까 문항에 있는 거.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안 됨. 주식으로 꽉 차야지. 하하하하. 그게 종목 매매 의 중독층이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거든요. 근데 매매 이러신 분도 중독층.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네. 그리고 아까 머피의 법칙이 나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테스트를 하셔서 자기의 본인의 위치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로에서는 이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을 이제 결성했죠. 결성을 해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스트까지 저희가 해봤고요. 이제 강의를 만나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강의 만나보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강 캐스터. 네,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15 이후 핵심 유망주 8부. 방송이 끝난 뒤 양태현 임주아 파트너 더블로의 온라인 무료 특강 11시부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양태현 파트너가 알려주는 최대 실적주.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양천현 대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양태원 파트너의 강의를 저희가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자, 양태원 같은 파트너의 강의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양태현 대표입니다. 뭐 항상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이 시간을 요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콜라보를 결성을 해서 새로운 팀, 프로젝트 팀을 결성을 해서 이제는 주식 어린이 그리고 동학개미 여러분들의 2차전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1,400포인트에서 무려 2,458포인트까지 약 1,000포인트의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 상승폭에 있어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장은 상승을 끝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역사가 더 긴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증시 어디를 봐도 지속해서 상승 이런 랠리만 펼치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또 상승 랠리를 해가지고 한 느낌상으로 10,000포인트, 5,000포인트 뭐 이렇게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는 상승폭, 상승장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힘을 비축하고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1차전은 우리 동학개미 주린이 분들이 승리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2차전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동학개미 주린이 분들은 상승장만 경험을 했지 박스권 장세, 하락 장세 경험을 별로 못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끝없이 달려오고 나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1차전이 끝나갈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HTS에서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HTS 투자 종합 뭐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나오는 수치들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제 손을 직접 한 땀 한 땀 이용해가지고 이 삼성전자의 매수량을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거래소 시장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딱 제외를 시켰더니 잘 보셔야죠. 자, 개인들 같은 경우 6월 달에 3조 3천억 원, 그리고 7월 달에 3천억 원, 그리고 8월 이번 달 들어와서 현재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조 9천억 원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여전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6월, 7월, 8월 사실 이 위에는 제가 안 보여드렸거든요. 여기는 너무 많을까 봐. 그런데 요 위까지 파악을 하다 보면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기관들이 별로 팔질 않았어요. 시장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그냥 올라오나 보다라고 했는데 6월 들어서 집중 그때부터 2조 6천억 원을 팔더니 가만히 있던 기관 투자자가 7월 들어서 3조 6천억 원 그리고 어떻게 지금 8월 들어서 무려 2조 3천억 원 정도로 이 추세라 그러면은 이번 8월 달도 3조 원 이상 팔 수 있겠죠. 그러니 아무리 유동성이 시장에 많다라고 한들 지금 가만히 있던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지수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나 하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6, 7월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이 8월 달에 들어와서 9,600억 이상 매수를 했죠. 그러면 이번 달 끝나게 되면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겠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가 1조 2천억 원, 8,500억 원, 7,240억 원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에 지금 제동을 걸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뭐 딴지도 걸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한 6월 달 지수 정도에는 한 4,200억 원 정도 매수를 코스닥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월 달, 8월 달 들어와서는 조원대 거의 1조 원대에 비하면 1,700억 원이나 지금 이번 달 한 300억 원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시장에서 이걸 매수했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냥 관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다시 말해서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양쪽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게 바로 기관 투자자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이 상당히 세게 대치되고 있어서 힘의 균형이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건 시장은 뭐 세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아니면 박스권일 거고 아니면 내려갈 거고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형태밖에 나오질 않겠죠. 그러면 이 시장에 따라 전략은 살짝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 주린이 분들, 우리 동학개미 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 바로 주가는 기업 실적, 다시 말해서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증시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로부터 출발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키포인트는 결국 주가라는 거는 기업 실적을 따라가니까 실적 우선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압축시켜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세에 상관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그림은
뭐 크게 의미를 안 가져도 돼요. 기업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주가는 이 정도 올라왔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또 떨어졌다가 떨어지게 되면 실적 때문에 또 끌려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면 실적 때문에 또 내려오게 되고 과매수권에서는 내려오고요. 과매도권에서는 올라가고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진리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때문에 이것을 아주 법칙을 삼아서 요 종목 안에서만 매매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매매만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동학개미를 줄이니 분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 종목에서만 답답해서 좀 기다리시거나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여기 가서도 한번 매매해보고 저기 가서도 한번 매매해보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는 거죠. 그 습관을 조금 고치시면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뭐 앙케이트에서 조사를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매매 중독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종목에서 수익을 나게 되면 이 종목이 현금을 가지고 또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라는 건데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저희 더블로 프로젝트에서는 뭐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했었던 습관을 좀 제거를 시키고 성공으로 수익으로 이끌었던 습관을 좀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에 특별히 3개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 주식 경력, 증권사부터 시작한 제 주식 경력 18년간을 그리고 한국경제TV 13년 차의 패널의 그 노하우를 다 쏟아 부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몽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실적 기업은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업황 사이클이 호전되는 섹터에서 나올 수 있겠죠.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친구들, 그쵸? 5G나 이런 친구들, 이게 바로 여러분 섹터가 호황으로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쵸? 반도체, 소부장들. 이런 친구들이 쭉 우상향을 그리고 가는 섹터, 업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너도 나도 힘을 서로 키 맞추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나온다?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순환매를 통해서 섹터 내에 업황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섹터 내에 순환매를 통해서 종목들 요 안에서만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개별 종목들이 또 이런 케이스들을 낼 때가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이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특허권을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특허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매출이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인 수익을 낸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업황은 그냥 그저 그런데 그 종목들만 지속해서 수익을 내면서 우상향을 가는 케이스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이격도를 이용해 가지고 비율 조절,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너무 올라가면 이격도가 커지니까 여기에서 비율을 좀 조절하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비율을 좀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취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략은 딱 이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급락장이나 박스권 장세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급락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왜 사상 최대 실적 종목들이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 뭐 상승장은 이야기 안 할게요. 지금 다 보셨으니까. 그러면 박스권 장세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 장세에 들어갈 때 사상 최대 종목 실적 종목들은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때 종목의 상승률이 이만큼 가고 시장이 내려갈 땐 덜 빠집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올라갈 땐 치고 올라가고 시장이 빠질 때는 조정 정도 보여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시장이 상승 구간에서는 시장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땐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말해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은 불변의 법칙. 주가는 기업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거를 근거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블로 프로젝트를 결성을 했었던 거는 딱 요 두 개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요 성장주 섹터라는 게 바로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 섹터고요. 네,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 섹터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안에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키 맞추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 수급, 요거는 단기 수급. 뭐냐면은 단기 수급주라는 거는 실적과 관계없어요. 실적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확 들어오게 되면서 단기 수급 쏠림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은 움직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수급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용해서 시세와 거래량이 쏠림되는 종목에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장주 최대 실적 섹터에 집중하는 요 섹터 부분은요. 제가 맡아서 우리 동학개미 주린이 여러분들을 개몽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 요 수급주 관련돼 갖고 단기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거래가 집중되는 요 쏠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주아 대표님께서 검색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개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새로운 장세에서 대응하는, 다시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는데, 잡는 법을 알려드리면 언제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뭐 잡는 법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고기를 잡으면서 동시에 잡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전체적인 내용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임주아 대표님의 요 수급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은 동학개미 주린이를 위한 개몽 프로젝트 수급 부분을 파트를 맡은 임주아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최근 시장 상승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혹시 뭐 공매도 이슈라던가 혹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게 도미노로 꼬리를 물고 내려올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2달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2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포착 신호인데요. 종목이 사실은 뭐 TV를 보시든 다른 데를 보시든 종목이 사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뭐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뭐 돈이 아주 많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디서 사면 좋을지 딱 집어주면 좋겠지만은 2100선 돌파 이후로는 사실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웬만한 신호들은 상승을 추격하라고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동평균선 돌파할 때 추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2400선 돌파 구간, 2100선 사이에서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는 경우 대세 상승장 전용 돌파 매매가 되면서도 지금부터 사서 가지고 있으면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포착 신호를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게 됐고요. 그다음에 급등주 검색식은요. 2100선과 2400선 사이에서 혹은 조정이나 아니면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게 됐을 경우 종목을 좀 포착을 하게 돼서 그걸 가지고 스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가 포착 종목과 시그널을 좀 대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포착 1과 종목들이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종목이 이게 나온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이 종목이 떴을 때 정말 사도 되는지 화살표가 나올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방금 전 페이지에 나왔던 나노신 소재 7월 31일 날 발생이 됐습니다. 7월 31일 날 시점에서는 사실은 전고점 간신히 돌파했다가 이평선 깨면 밀려 내려오고요. 거래량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100선 전용 돌파 신호와 제가 종목이 검색되는 종목과 같이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25,000원권을 사시게 되면은 5만 원 찍고 43,000원에 조정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포착 신호를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다양한 종목들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사도 되는 애만 신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월 31일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정도인데요. 신호 발생 후 사시게 되면은 한 37%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 종목은 제가 만들지 않고도 다른 분들의 종목 검색식에서 추세가 모였다가 한번 터지는 자리에서 아마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을 텐데요. 제가 종목이 검색된 날짜 8월 3일에 동시에 2100선 이상 전용 돌파 신호를 만들어서 동시에 들어가시게 되면 수익을 낼 수는 있으나 다소 장이 밀리게 되면서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다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끝에 저희 이번에 더블로 프로젝트에서는 파는 자리까지 짚어드리는 신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알서포트입니다. 7월 31일 날 돌파 신호가 발생이 됐고요. 2100선과 2400선 사이의 조정 혹은 매수 신호 동시 발생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시세가 났다가 한번 시원하게 밀렸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다른 신호에서도 사라는 시그널이 없는데 2100선 전용 신호를 통해서 매집을 하셨을 경우 9,000원 후반에 들어가시면 11,900원까지 시세를 내실 수가 있었던 사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사실은 거의 한 2달 가까이 75,000원 선에서 계속 조정이 나왔고 중간에 한번 시세 나왔다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절을 유발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시세 거래 터진과 동시에 8월 5일 날 신호가 발생되면서 2100선에서 이상 자리에서만 나오는 매수 포착 신호를 통해서 75,000원, 8만 원 사이에 들어가셨다면은 현재 10만 원에서 약간 조정받아 93,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종목에서 검색식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텐데요. 2100선을 넘어간 대시세 상태에서는 거기서부터 2400선 이상 가는 구간에만 딱 맞는 신호를 따로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더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3개월 전부터 영태현 대표님하고 기존에 개발해 놓으신 것을 엿보게 되다가 이거를 조금 조건식으로 구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냐하면 기존에 100%, 400% 사이 대시세 만드는 어떤 전략들이 있으셨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제가 좀 체크를 자세히 해보면서 그 부분을 포함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제가 직접 몸소 저희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9월부터 12월 돌아오는 하반기 전용 조건 검색식이고요. 저는 다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에게 드린다거나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직접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끔 진행하는 초보자도 쉽게 만들어보는 그런 교육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조건은 이렇게 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기준으로요. 3개월 내의 조건 검색식 값으로 종목이 얼만큼의 수익이 났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끔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몇이나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1423%까지 추출이 가능했었습니다. 2개월 내 최고 수익률은 494%대로 추출이 가능했었고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데 사실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해봤는데요. 6월 2일 날부터 3개월 이내 동안 녹십자 홀딩스 이후 그다음 삼성중공 우 현대건설 우 삼강 M&T 빅텍 쭉 있었는데요. 일단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1423%고 2개월 내 수익률은 녹십자 홀딩스는 494, 삼성중공 우는 2개월 기간 내 600, 그다음에 현대건설 우는 100이었는데요. 다 우선주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를 뭐 좋다고 사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주는 사실 보통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강 M&T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삼강 MNT가 발생됐던 시점에서 7월 16일 날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포착 신호 만들었던 2100선 전용 신호를 통해서 사도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7월 16일 미스터 주시강에서 삼강 MNT를 가지고 나갔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은 7월 16일 날 2100선 전용 돌파 신호 때부터 전고점 돌파할 때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봤던 거는 뭐였냐면은 2100선 돌파 이후에 강세장이 나왔는데 2200, 300, 400, 500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자연스러운 조정 아니면은 정말 조정 국면이 들어왔을 때는 차익 실현이 이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종목을 셀렉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수많은 식들 조건 검색식이라던가 포착 신호가 있지만 거기에만 시장 지금 당장 딱 맞는 것들을 2개월에서 길게 3개월, 6월 달부터 연구를 해서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 앞으로는 9월 안에 잘 사서 12월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별 생방송 8.15 이후 핵심 유망주 8부 우리 임주아 파트너의 강의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시장 이야기를 시간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시네요, 임주아 대표님. 네. 금방 오시네요. 강의 맡아주시고.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해마다 네. 8월 우리 시장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월 시장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방, 우리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여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선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궁금해지죠. 앞으로의 시장도 궁금해지는데 요번 연휴가 있기 전에 우리 시장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부에선 조정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의 그 전망, 향후의 전망과 대응은 저희가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일단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좀 길게 올 하반기까지의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장세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포인트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지수를 올렸던 주체는 개인입니다. 우리 동학개미 분들. 그리고 그 동학개미 분들의 어마어마한 유동자금, 예탁자산만 해도 50조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글쎄요, 뭐 조금 과매수권이다라는 시그널이나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만 더 매수하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이미 가치적으로 보면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PER이 50배도 비싼 거고 100배도 비싼 건데 200배 간다 그래서 100배 가나 200배 가나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나서 지금까지 왔었던 추세대를 이탈하는 순간까지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 이탈한다 그래서 본인들 뭐 있던 거를 다 털고 현금을 못 갖습니다. 워낙에 매수해 놓은 양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이 빠릅니다. 그렇죠. 치고 나와 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포심 갖지 마시고 끝까지 매매하십시오. 다만 이 조정이 들어간다 그래도요. 조정은요 그냥 갑자기 하루 만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몇 주, 몇 달 동안 조정이 들어간다 그래도 추세대라는 기준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는 시점이 매도 시점이다.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전제하에 지수 무서워하지 마시고 계속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임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8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휴 바로 전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연휴 이후에 이제 내일 시장부터 좀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두 분이 더블로를 만드시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주린이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이 매매 방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 또한 질문을 같이 드려볼게요. 일단 최근에 시장 금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 장세가 무너지고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치주들 속에서 예를 들어 가치주가 100개라고 했을 때 반 정도는 성장을 가진 가치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셀렉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텐데요. 앞으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퍼포먼스가 하반기에 굉장히 세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시지 말고 끌고 가셔야 되는 것도 있고 다시 사서 들어오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이 최근에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조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가게 된다 그러면 금융 장세보다는 그 실적주 장세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 포인트로 짚으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개인 투자자의 매매 방법은 사실 뭐 큰 그림에서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답이긴 한데요. 단기로 보이게 되면 우리가 돈을 뭐 쓸 돈이 항상 뭐 당장 내일도 갑자기 생기게 되다 보면은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아주 여유 있는 자금으로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보유 기간 같은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여유 있지 않게 자금을 운용하셨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략적으로 스마트하게 매매하시는 방법을 좀 학습하셔야 될 때가 하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략적으로 스마트하게 매매한다. 어떤 매매일까요? 일단 HTS를 잘 쓸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돌도끼 쓰고 나무를 못 빼면 도끼질을 잘하든지 도끼가 날이 좋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아서 날이 좋던지 아니면 잘 다뤄서 잘 장작을 패서 갈 건지. 그래서 HTS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을수록 아는 거에 더 많아지게끔 바꾸신다면 매매 스타일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